안녕하십니까. 아이넷뱅크 배성호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EDR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뭐 시습, 뭐 시소 이런 교육들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좀 더 쉬운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만약 약간 영업적인 특성을 갖고 오셨다 그러면은 조금은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튼 힘껏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아젠다는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뭐 EDR이라는 과제를 갖고 되게 식상하시죠?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폰스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신에서 머레어가 오면 잡아주고, 뭐 APT 공격이 있으면 저희가 보여주고, 기타 등등. 그런데, 그래서 도대체 EDR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본다면, 제 시각에서는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데이터의 가시성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EDR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EDR에서 데이터를 공급받지 못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EDR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오래된 백신, 오래된 AV 백신 안티바이러스와 EDR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도우려고 비교를 한번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에 가면 포렌식,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상당 부분의 치매 대응 보안팀에서 서트나 IR에서 진행하시는 그 EDR의 프로세스를, EDR이라고 하면 IR, 치매 대응의 프로세스를 EDR적인 관점이 아니라 포렌식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바라보시게 돼요. 사고가 나면 디스크를 뜯어서 이미지를 뜨고 파싱해서 아티팩트 넣고 찾아보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여기서 미싱한 게 뭔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쏟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EDR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EDR을 만약에 도입해서 활용하고 운영하신다 그러면 설치 도입과 운영 시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최근에 치매 사고가 있을 때 EDR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베터 데이터, 베터 디시전, 사실은 더 좋은 데이터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정들을 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예요. 좀 오래된, IT 세계에서 한 5년쯤 됐으면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2025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마치 미래과학자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름 조금 어려운데 안톤 추바킨이라는 사실 가트너에 있는 컬럼니스트입니다. 그래서 EDR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EDR 출연해서 대사수 기관이 사이버와 방화벽하고 백신에 의존하고 있는데 EDR이라는 것은 백신의 한계성에 비해서 보안팀한테 가시성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시성을 제공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DR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하신다면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굴러다니는 차 중에서 블랙박스라는 것을 안 갖고 있는 차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어디 가면은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을 보고 집에서 퇴근하는 데까지 CCTV에 노출되는 게 최소한 80회에서 3, 400회가 넘어간다 그러죠. 사실 곳곳에 CCTV가 있고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제가 주차했다고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상시 감시를 하고 있죠. 과거의 블랙박스 기술 중에서는 일부는 그거를 풀로 레코딩을 하려니까 메모리에 문제가 생기고 기타 등등 이슈가 있어서, 배터리에도 이슈가 있어서 충격이 있을 때 한번 찍기로 하자, 내지는 앞에 사람이 얼쩡얼쩡대고 왔다 갔다 하면 한번 레코딩하기로 하자, 풀 데이터가 아니라 사실은 스냅샷 데이터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블랙박스 기술들을 보면 그냥 주구장창 찍습니다. 정말 배터리가 죽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메모리가 뻥나기 전까지는 갖고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 블랙박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EDR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IT 자산, 컴퓨터, PC, 서버, ATM 머신, 포스, 기타 등등 IoT 디바이스, 모든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전원이 켜져서 로그인하고 윈도우 브라우징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파일을 열고 이메일을 사용하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EDR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감시 녹화. 예, 그래서 아주 좀 올드 테크놀로지죠. 예, 뭔가를 미싱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제가 차를 세워놨더니 고양이가 올라가서 제 지붕 위에서 박박 긁고 나갔습니다. 예, 근데 제 블랙박스는 미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감시가 아니라 이벤트 감시로 돼 있다면 고양이를 캐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머신러닝으로 하면 좀 나을까요? 예, 사람과 고양이의 차이를 가리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큰 데이터의 특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공격도 놓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예, 바로 이겁니다. 모든 실행, 모든 네트워크 연결, 모든 파일의 변경, 레지스트리의 변경, 그 다음에 연결해서 프로세스 이벤트가 뭐가 발생했는지, 모든 바이너리 파일도 실제로 뭐가 있었는지를 필터되지 않은 데이터 컬렉션으로 쭉 가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EDR이 뭐가 별거라고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예, 이겁니다. EDR이 하는 일은 정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수집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데이터의 사이즈는 얼마나 됐고 네트워크에 얼마나 부담을 주고 실제로 내가 그 PC라는 컴퓨터라는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서버, MES 서버나 기타 등등 생산자를 쓰는 서버에서 내가 뭔가 하중을 여기다가 스트레스를 대단히 주지 않고 유연하게 자료를 계속 뽑아갈 수 있을까? EDR을 설치했더니 네트워크를 지금 그 원지 네트워크에서 갑자기 10G로 아니면 스위치와 L2, L3 스위치를 갑자기 증설해야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예, 통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 모아서 예, 이제 보안 제품이잖아요. EDR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모든 공격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 알려졌거나 안 알려졌거나 어떻게 했거나 관계없이 내가 탐지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엔드포인트 동작 여부에 상관없이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라고 표현합니다. EDR을 하려고 제가 제 PC가 요즘에 좀 살림들이 좀 나아지셨죠? 요즘에 보면 랩탑이 8기가에서 16기가 정도는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CPU는 돈 많은 집은 i7 아마 i5 정도는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적어도 쿼드코어에 16기가 8기가인데 윈도우 10이 도대체 얼마를 사용하죠? 예, 메모리를 꽤 잡아먹습니다.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이것저것 띄우고 예, 제가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탭을 열 때마다 메모리가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평균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통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탭의 개수는 10개에서 20개 사이. 그 다음에 그 웹을 헤비 유저로 사용하시면 50개에서 100개도 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한 개가 사용하는 메모리는 몇 기가바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리소스는 이게 8기가, 16기가 돼도 상당 부분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EDR에서 여러분 컴퓨팅에 있는 여러분들의 행적 로그를 다 끌어당겨서 네트워크로 쏴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PC에서 직접 분석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될까요? 풀 데이터를 갖고. 네, 퀘셔닝이죠. 네. 필터링이 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 아까 제가 상시 감시 녹화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벤트 중심으로 클립을 가져오게 되느냐에 대한 차이인데요. 실제로 풀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생각밖에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이슈들이 있어요. 내가 OS가 윈도우만 있으면 좀 만만하죠? 흔하니까. 맥킨토시도 있고요. 애플도 있고, 리눅스도 있어요. 그래서 OS를 다 억세스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데이터를 얼마나 쌓는지 모르는데 네트워크에 집중 포화가 일어나죠. 트래픽 포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잘 세팅해서 DB에 저장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구성해야만 저 데이터들을 잘 수집해서 모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그 기술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과거에 제가 조금 10년 정도를 앞으로 뒤로 다시 돌아가 보면 2006년, 7년 대한민국에 한참 안티머니 런드리라는 프로젝트 금융권에서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금감원에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벤더들, 외산 벤더들이 다 들어와서 그 은행에서 그걸 안티머니 런드리를 수주하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일부 벤더들에서 상당 부분의 벤더들, 솔직히 얘기하면 상당 부분의 벤더에서 빅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거를 오라클이나 아니면 기존의 SQL 베이스의 데이터에다가 넣으려고 했어요. 뱅킹에서 초당 막 그 10만 개씩 트랜잭션이 그 펌핑 돼갖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받아갖고 RDB에 막 쓰려고 해요. 안 써집니다. 안 써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빅데이터 솔루션을 집어넣어서 수집기를 집어넣어서 다시 넣어주고 하는 2차, 3차의 어떤 인터페이스 경과를 만들고 되게 어려운 일들을 했죠. 이게 기술입니다. 빅데이터를 모아서 모든 엔드포인트에서 데이터를 쭉 빨아들여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엔드포인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딥에 잘 저장하는 거, 동시에 그걸 분석하는 거. 예, 쉽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엔드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굉장히 작은 용량의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 되는데 서버 프로그램이 아니니까요. 제가 기가바이트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했는데 그게 별 무리 없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충돌 없이 리소스를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자, 그 데이터를 모았어요. 모았더니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뭐였죠? 저희 목적은 나한테 아주 심대한 중요한 해킹의 행위가 있었느냐, 내가 침해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머레어든 랜섬웨어든 백신이든 트로이전 호스든 뭐가 들어와서 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무엇을 감염시키고 데이터를 유출하고 파괴하고 하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와, 정상적인 제가 브라우징을 하고 데이터를 트랜스퍼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제가 필요한 유광에서 서드파티한테 데이터를 트랜스미트해서 보냈고 받았고 하는 행위야 대비되고 구별할 수 있는지, 이걸 다 때려잡는다 그러면 그 폴스 포지티브 오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이 되겠죠. 보안 담당자 누구도 하루 종일 10,000개의 언럿 중에서 오탐이 9,900개인데 9,900개를 발라내려고 노력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제된 데이터가 잘 갖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제가 인텔리전스 정보와 조립해서 하나라도 실수 없이 정말로 악성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스트리밍으로 보는 거죠. 데이터를 원샷으로 스냅만, 여러분들이 이 모인 장소에서 제가 스냅샷을 하나 찍었다고 여러분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비디오 카메라, 저기 보이네요. 비디오 카메라 갖고 풀 레코딩을 했다면 어떤 분은 여기서 주무셨고 어떤 분은 뭔가를 노트에케 하셨고 어떤 분은 무슨 일을 하셨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스트리밍입니다. 시간의 흐름 동안 쭉 녹화해서 문제가 있는 모든 프로세스에 태깅을 걸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이해를 하는 거고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메모리 활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고, 레지스트리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정상적이었는지 안 정상적이었는지 다 갖고 있은 다음에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한순간 스냅샷을 찍는 거로 하는 거. 파일이 들어와서 시그너처를 딱 갖고 판단하는 거. 그거 저희가 항상 쓰고 있는 백신입니다. 시그너처 만드는 거는 글쎄요, 여기 IT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개발 경력을 조금 갖고 계신다면 제가 파일에서 밸류 바이너리 값 몇 개 집어넣고 리컴파일 하면 해시가 바뀌죠.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머레어는 하루에 통계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30만 개라는 사람도 있고 60만 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백신 회사가 하루에 만들어줄 수 있는 시그너처의 값은 밸류는 60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못 잡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통상 지금 치매 대응을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인젝션을 했어요, 해커가.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백신으로 어떻게 시그너처를 만들어서 차단을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해커는 그 다음에 다시 리컴파일 해갖고 새로운 시그너처를 또 던집니다. 그럼 또 뚫립니다. 문제는 항상 여기에 있다고요. 저희가 백신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는, 왜냐하면 60만 개, 100만 개가 만들어지는 건 순식간이고 하루에 내가 백신 시그너처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백신 회사가 600개밖에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냥 뚫리는 거잖아요. 백신의 방어력이 40%, 50%, 혹자는 60%, 70%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10%나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최근에 2년, 3년, 5년, 6년, 2013년 사실 APT 공격부터 지금까지 보면 백신이 업데이트가 안 돼갖고 저희가 뚫렸어요라고 침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기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신은 항상 업데이트 돼 있었어요. 방화벽은 항상 그 패턴이 업데이트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해킹은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머레어는 유입이 되고 저희는 침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샌드박싱을 합시다. 저희가 효과를 좀 봤습니다. 2013년 이후에 샌드박싱, APT 공격을 내서 샌드박싱 하는 업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못 보니까 우리가 프레임을 찍어서 동영상을 한번 쭉 스냅샷이 아니라 전부 다 봐서 얘가 들어와서 무슨 행위를 하면 이거 악성이니까 잡아야겠어. 그게 샌드박싱 기술이죠. 샌드박싱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VM 컨테이너 기술이 필요하고 그 컨테이너를 놓기 위해서는 큰 서버가 있어야 되고 제가 하루에 들어오는 기관에서 받는 이메일이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는 파일이 수십만 개가 되면 제가 동시에 운영해야 되는 샌드박스의 개수가 글쎄요, 반짝 열리면 한 1000개씩 열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리소스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하면 파일이 들어오면 5분 동안 아무 일 안 하면 보내줍니다. 파일이 너무 크면 100메가, 200메가 빅데이터가 떨어지면 보내줍니다. 이슈는 뭐냐 하면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그러면 제가 해커가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샌드박싱이 생기니까 되게 피하기 어려운데 나를 하나하나 모니터링 하니까 그래서 한동안 좀 먹기 어려워졌다가 그 다음에 그래? 5분 지나면 얘가 보내주네? 내가 특정 행위를 안 하면 얘가 그냥 보내주네? PDF인데 한 3페이지 넘어가면 갑자기 그 스트라이커 딱 되기 시작하는 거라면 얘는 괜찮네? 어차피 샌드박스는 3페이지, 4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샌드박싱을 우회하는 기술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또 한 번 했죠. 머신러닝. 사람이 일일이 이거를 분석해서 패턴 넣어서 이그젝트 매치하는 거 어려우니까 기계가 해주도록 하자. 머신러닝의 요체는 뭐죠? 빅데이터잖아요. 머신러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고리즘 굉장히 복잡한 베이시안의 정리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어떤 그 수식이 아니라 사실은 빅데이터로부터 기계가 뭔가를 학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관에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500기가, 1테라, 2테라, 3테라, 10테라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머신러닝에도 한계가 있죠. 도대체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 다 사실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같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 기관에 있는 건 사실 이렇게 대단한 큰 빅데이터는 아니죠. 얼마나 훌륭하게 잘 짰는지 모르는데 궁금합니다. 머신러닝이 그래서 실제로 머신러닝을 회피하는 머레어 랜섬웨어들이 사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모든 행위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해킹 방법에 대해서 의외로 되게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냥 다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데이터가 생겼어요. 데이터는 왜 모았죠? 집에다가 비싼 스토리지에다 쌓아두려고 모아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3D 인텔리전스 정보, 위협 정보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와 기관에서 모은 정보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나온 TI 정보들을 결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엔드포인트를 알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보안이 결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나온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 받고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 정말 이 파일이 심각해? 그러면 제가 커스터마이징한 샌드박스에 넣어서 5분짜리가 아니라 어쩌면 24시간, 어쩌면 72시간, 어쩌면 일주일, 한 달을 사실 놔둬야 될지도 모르고 다양한 방법을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테스트 검사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머신러닝도 하셔야겠죠. 어떤 형태든. 그렇다면 되게 많은 위협성 정보, 취약 정보, 그 다음에 SIEM, 전체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사실은 인시던트 이벤트를 보는 정보들, 기타 등등 결합해서 상관 분석을 하게 되겠죠.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커뮤니티 코어가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데이터를 주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제가 데이터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EDR은 정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언필터드 데이터를 갖고 필터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가시성을 제공하는 일이고요. 그걸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커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추격자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의심나는 행위들이 뭐였는지 전체 행위를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좁혀서 여기에 해당하면 접히면 이건 다 해킹이야. 잡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냥꾼이 될 수 있는 사냥개를 한 마리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견됐어요. 뭔가 되게 심각한 머레어가 발견됐습니다. 이 머레어가 APT 공격을 일으키고 제 시스템에 뭔가를 권한을 획득하고 하는 일이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는 일이죠. 백신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자, 제가 파일 샘플 하나 올릴 테니까요. 이거 시그너처 하나 작성해서 내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배포해갖고 찾아볼게요. 백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내시는 고객이면 통상 3시간, 6시간 이 정도 되나요? SLA에 따라서 시그너처를 작성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치매 사고에서 고객이 요청했는데 백신 회사에서 안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듣습니다. 저기 그냥 공짜로 배포하는 백신 쓰셨잖아요. 아니면 8,000원, 만원짜리 백신 쓰셨는데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건 좀 무리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백신 회사한테 내가 이걸 발견했으니까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판단은 저희 연구소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그너처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라고 대답하는 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 발견하셨다 그러면 그거를 즉시 시그너처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해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막으시고 그 다음에 전체 배포가 됐는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어떤 컴퓨터들이 감염했는지 아니면 지금 올라와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즉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EDR입니다. 그래서 백신하고 EDR, 뭐 지금 제가 조금씩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백신과 EDR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되게 유명한 이거 사실은 뭐 저 그 뉴욕타임즈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사실 두 군데 다 나왔던 그 기사예요. 그 시만텍 되게 유명한 뭐 굉장히 훌륭한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존하는 백신에서 참 되게 훌륭한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브라이언 다이라는 분이 VP가 얘기하셨어요. 2014년에 백신은 단지 45%의 바이러스만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5년이 흘렀으니까 저것보다 사실은 저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낮은 수의 백신만 잡을 수 있습니다. 저게 40이 아니라 45%가 아니라 40%인지 35%인지 25%인지 15%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도 통계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덜 잡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막 그 치매 사고가 일어나요. 그런데 백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여기 있는 겁니다. 노은 뭐래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시그너처를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건 못 잡죠. 알아야 잡죠.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매칭을 하죠. 예. 매크로, 옛날에 있었던 매크로도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트로이잔도, 리모트 로그인도 내가 알고 있는 건 잡습니다. 자, 모르는 건 못 잡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팅 어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넣어서 직접 때려서 넣었어요. 백신이 잡을 수 있는 거. 대부분 백신들은 전통적인 백신은 다 여기서 페일이 됩니다. 뚫립니다. 쉽게. 메모리 어택, 파워쉘, 파일이 쓰죠. 사실은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죠? 파일이 있어야 비교를 하죠. 이것도 조금 됐습니다. 한 3년 전에 통계인데요. 47%가 멀웨어에 저 중에서 사실은 저 수십만 수백만 개, 뭐 수억 개의 저 그 멀웨어 중에서 파일이 있는 것 중에서 백신사가 갖고 있는 건 그 중에 일부 53%는 멀웨어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사실 인발브 되지 않은 형태의 공격. 근데 세 개 중에 하나는 실제 90일 안에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97%는 2016년 한 해 동안 저 non-malware의 파일리스 공격을 받은 경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malware, non-malware 전체를 다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파일리스 공격을 조금만 제가 드라이브 다운 할게요. 아까 제가 뭐 파이썬 스크립팅은 조금 설명했는데 뭐 파이썬이 됐든 뭐 어떤 스크립팅 하는 방식이 있죠. 통상 저런 정도로 나눠져요. 저 파워쉘, 윈도우 매니지먼트, WMI, 뭐 덧넷을 하든 매크로를 하든 제가 파이썬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가 통상 윈도우 기준으로 보면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당연히 백그라운드 서프로세스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막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백신적 관점에서 저걸 다 막으면 되겠네요 쟤네들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컴퓨팅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다 열어놨잖아요. 사실은 좀 더 디파인해서 제한적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예, 백신을 걸어놨는데 바이러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저건 다 뚫리게 돼 있습니다. 저기 그 마음 좋게 생긴 아이씨가 뭔가를 계속 그 체크를 해서요. 안티바이러스가 하는 일들이죠, 백신이. 예, 저를 쑥 찾으면 저 중에 테러범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 안에 무기를 숨긴 걸 저 정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다 통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보안이라는 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자원의 투자,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도 있고, IPS도 있고, IDS도 있고, 네트워크 뭐 프락시도 있고, 기타 등 다 사용하십니다. 그걸로 못 잡으니까 샌드박스 컨테이너 기술에서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거. 100%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회할 수 있으니까요.
머신러닝 AI 하면 조금 더 차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AI 하면 100% 차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머신러닝 한다고 100%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오탐이 늘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계가 잘 학습하지 못하면, 모델링이 좋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IOC PO를 씁니다. 패턴 오브 어택을 쓰든 IOC 값을 쓰든 전 세계에서 많은 3인텔 정보가 있고 여러분 스스로 만드신 게 있고 저거 다 끼워서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하는 거면 이것들을 조합해서 가능하면 제가 탐지와 실제로 공격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응과 거기에 대한 리미디에이트 실제로 그 여러 패치 전략을 한다든가 기타 등 하는 것까지의 그 사이클의 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저거를 빨리 하는 조직이면 조직일수록 보안이 강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써서 저 장비들을 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그렇잖아요.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절도가 발생했어요. 강사건이 발생했어요. 기타 등등 지금 범죄 현장에 가면 하도 CSI가 요즘에 범죄물도 많고 나들 보셔서 드라마가 유명해서 보시죠. 기본은 CCTV 있어요. CCTV 먼저 딴다고 하죠. CCTV 주변에 있는 거 안 되면 블랙박스 다 수집해서 범인이 무슨 행위예요. 도대체 편의점에 가서 5,000원짜리 시카를 샀는지 쥐약을 샀는지 뭘 샀는지 다 찾아야 되죠. 그리고 어떤 동선을 움직여서 무슨 행위를 했고 뭘 준비했고 기타 등등을 찾아냅니다. 하려면 CCTV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시간대별로 분석해서 스트리밍을 갖고 데이터에 놓고 분석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고 빠른 가시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트너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거. 백신은 이 알려진 위협 방지에 중심하는 겁니다. 방지입니다, 방지.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슬픈 사실이죠. 무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져갖고 조만간 이제 삼겹살 30년 동안 못 먹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안타깝습니다. 삼겹살 소주를 먹는다 그러면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수입하고 싶어도 중국이 많이 수입해서 우리가 수입할 게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예방주사가 없다는 거죠. 백신에 하는 일은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것에 다 예방주사는 내가 그 바이러스를 명확하게 알아야 예방주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백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바이러스를 파악하지 못하면 예방주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병이 너무 복잡하거나 특병적 일반적인 질병들을 합병으로 해서 갖고 있는 거라면 예방주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보안 침해 사고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예방주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예방주사 갖고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99세까지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보안 사이클에 여러분들 주는 거예요. 필요한 방지 기능을 갖고 있고요. 디텍트하고 침해 대응하고 위협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프레딕트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이 EDR입니다. 가트너 프레임워크에서 보면요. 그러면 자 포렌직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여기 교육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포렌직이 되게 쉽죠. 기가 막히게 쉽죠. 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디스크 200개를 뜯어갖고 그거를 다 이미지를 떠서 그 다음에 거기서 유효한 정보들을 MTF 파싱하고 그걸 갖고 저희가 아티팩트를 집어넣어서 키워드를 찾아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찾는 거죠. 포렌직이에요. 되게 쉽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포렌직을 교육받고 여러분들이 포렌직을 수행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통상적인 침해 대응, 이거 제가 여기 명시했습니다만 크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몬블랙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IR 침해 대응으로 되게 유명한 그 회사입니다. 전직 FBI, CIA 이런 출신들이 되게 많고 정보기관 출신 사람들이 스노든 같은 분들이겠죠. 분들이 침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사람들의 방법론이 이렇습니다. 침해 대응을 하려면 문제 해결에서 필요한 거는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육하원칙에 필요한 것들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에비던스라고 하는 증거, 이 정보들을 모아야 되는데요. 현실 세계에 딱 갔더니 내가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 가방 챙겨서 딱 도착했는데 침해가 났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 있죠? 이게 로그에 있나요? 엔드포인트에 있나요? 이메일 정보가 다 갇혀 있나요? 패킷 정보 다 수집하고 계시죠? 되게 비싼 장비죠? 어디에 있어요? 그게 서버에 있습니까? 아니면 데이터 센터 어디에 있나? 아니면 별도에 있는 서버입니까? 제3의 로케이션이니까? 아니면 PC마다 다 흩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미 소실되고 없는 건가요?
이거를 주는 분은 누구죠? IR팀에 있어서 제가 서트나 IR팀에서 저한테 바로 다 묶어갖고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시스템 관리자한테, 예, 운영자한테 요청해서 서버로고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럼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한테 패킷 달라고 그러면, 예, 뭐 옛날 거는 없고 지금부터 뭐 하는 드릴게요. 내 플로우를. 예, 사용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메일은? 예, 그러면 사실은 되게 구하기 어려운 일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상황의 시나리오를 제가 조금 일부 센시티브한 정보를 보내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뭔가 되게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침해가 발생했는데, 예, 그 중에서, 예, 이거 해킹 행위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컴퓨터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서버 위치가 어디고, 서버 담당 사업분 누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데이터의 중요도, 이 센시티비티는 얼마나 있었고, 저 날아간 데이터는 뭐냐는 거죠. 목적지 IP는 어디 있어요? 예, 이것도 알아야죠. 다 모으셔야 되잖아요, 이 정보. 트래픽이면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트래픽이 아니면 잔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 일단 적어봤어요. 여기까지 하는 거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에 꽤 많은 시간이 흐를 수도 있고요. 침해는 계속 되고 있는데 해킹은. 보안팀의 주센터 외부의 유지그룹이 서비스용 운영재 기타 등등 윈도우즈 일부 고객이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센시티브한 정보가 있네요. 이거 털리면 큰일 났는데요. 그 다음에 넷플로우를 보니까 한 800MB 정도 전송됐다 그래요. 실제로 패킷은 있습니까? 없죠.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페일로드를 저장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패킷 정보 없죠. 프로그램 데이터 송출 IP 위치가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데다가 쌌어요. 우리 회사가 러시아에, 중국에 아니면 체코에 사실은 파트너도 없고 거기 고객도 없고 직원도 없는데 체코로 날아갔어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가시성이었으면 포렌식 팀의 침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IR 담당하시는 분들이 짜자잔 하고 워크스테이션 서버 이런 거 막 줄줄 들고 들어와갖고 딱 방 하나 차려놓고 시작합니다. 멋진 일들을 하죠. 데이터 디스크 다 뜯어갖고요. 이미지 먼저 떠야죠. 카피합니다. 그 다음에, 예, MTF 파싱이라 그러죠. 정보 받은 거, 이미지 정보 받은 걸 파싱해야지 제가 DB화해서 서칭할 거 아닙니까? SQL 하려면. 얼마 걸리죠? 예, 저 커피 브레이크 갑니다. 걸어놓고 저는 커피 마시러 나갑니다. 디스크가 작으면, 데이터가 작으면 커피 한 잔 마셔도 됩니다. 데이터가 길면 저기 치맥하러 가야 됩니다. 더 길면 밤새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먹고 들어오면 끝납니다. 그거보다 더 커지면 이게 테라바이트를 훨씬 넘어가는 디스크 용량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 걸릴지 모르죠. 굉장히 용량이 좋은 서버가 있으면 끝내주게 빨리 CPU가 돌아갈 텐데 워크스테이션 달랑 하나 들고 오면 하세월입니다. 메모리, 대상 이미징, 메모리 덤프 뜰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 컴퓨터 파괴됐으면 메모리 덤프 없죠. 죽었으면 휘발성 데이터니까. 아니면 풀 디스크 이미징 합시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네. 오랜 일입니다. 뭐 되게 유명한 솔루션입니다. 이거 뭐 인케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솔루션. 아직 포렌식 솔루션의 대명사죠. 네, 저런 거 보면 저렇게 표시됩니다. 저거 하나하나 찾아갖고 연결고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경험과 추측과 이 백그라운드 기술 지식을 갖고 아티팩트 SQL을 해서 아티팩트를 모르는 사람은 SQL 할 수 없습니다.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 굉장히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EDR이 있으면요. 네, 데이터는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모으려고 이미징 하시고 뭐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미 빅데이터, 3인텔리전스가 컴바인해갖고 얼랏도 다 갖고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알려줘요. 해킹 시도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같이 들어가갖고 쉘 명령으로 들어가갖고 사실 해당한 해킹된 PC에 들어가갖고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고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 자를 수 있습니다. 공격 경로가 어떻게 들어와서 얘가 브라우징을 통해서 드라이버에 대해서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를 타고 들어와서 CMD를 열어서 메모장 열어서 CMD 다시 열고 그 다음에 MTF에서 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두루룩 하고 다 보여줍니다. 실시간으로. 응급치료, 그래서 문제가 됐던 프로세스가 있으면 킬할 수 있습니다. 그 해시값을 알았다 그러면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걸 돌려갖고 전체에 있는 PC에서 싹 전부 다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게 제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EDR입니다. 엔드포인트가 다 망가졌는데요. 예, 마스터디스크, 예, 그 망가지기 전까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망가지려고 하는 다른 PC들에 대해서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EDR 도입 전략은 제가 현안 고백인데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항상. 예.
이게 전통 백신 효율적이지 않고 이거를 할 때니 에이전트는 깔린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베라포트 17종 세트로 해서 깔아놓고 이거를 다 쓰려니 되게 어렵고 엔드포인트 자원 자체 CPU 램을 너무 많이 쓰고 비용 자체는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고 그 많은 데이터를 넣는데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보안보고서에서 요구사항 그 사항도 많은데 시스템 부서는 해주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다 아까 포렌식 같은 거 저 NKX 하는 용어들이 필요하되는데 쟤는 어떻게 구하죠? 네. 저 6가지를 다 충족하는 기관이 제가 특정 글쎄요,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삼성전자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데죠. 거기 사실 대한민국 제일 큰 기업, 대한민국 제일 큰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뭐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삼성전자 EDR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저렇게 막 저 엄청난 출연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가장 좋은 데이터가 가장 좋은 세큐리티를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확보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스토어한 걸 갖고 분석해서 제가 필요한 거 행위들을 쭉쭉쭉쭉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갖고 유연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다른 시스템, 유관 시스템과 연관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EDR이고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TI가 없으면, 위협 정보가 없으면 EDR은 큰 데이터인데 쓸모가 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이 TI는 여러분들이 EDR에 적합한 꼭 필요한 데이터들, EDR 행위에서 나오는 IOC 값이나 POA 값이나 거기에 필요한 인포메이션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방화벽에 있는 IOC 값이 꼭 EDR의 IOC에 맞지 않습니다.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돈 주고 사십니다. 통상은. 큰 비용이 듭니다. 저도 이런 데이터들을 봤는데요. 좋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늘어나고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해주는 데이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정원, 삼성전자 이런 데 아니면 그런 데이터 사지 않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있다면 좋겠죠. 제공된다면. 예, 확장하고 유연성, 예, 오픈 API 할 수 있고 다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엔드포인트가 메모리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써서 CPU를 덜 쓰면 좋다. 이걸 많이 쓰면 다른 프로그램에 충돌 나니까 자꾸 블루스크린 뜨면 EDR을 하려고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다 태우니까요. 네트워크를 이런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8MB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예, 윈도우 로그인할 때 처음 발생하는 트래픽보다 작습니다. 하루 종일 저만큼 쌓아간다 그러면 그거를 나누죠. 24시간 분당 이해하면 2.8KB 나오더라고 계산해 봤습니다. 예, 별로 그렇게 큰 데이터가 아니네요. 서버는 어느 정도 쌓이냐고 저 정도예요. 제가 그래서 몇 테라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패켓보다 훨씬 작네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를 배포하는데 문제가 서버 한 대당 핸들링 할 수 있는 것, 배포하는 게 어려우면 곤란하겠죠. 서버.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아까 인케이스를 다루는 사람들까지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안팀의 대응 수준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큰 투자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침해 사고입니다. 랜섬웨어 감염으로 운영 중인 윈도우 서버 200대가 사실은 다 자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백신 제조사가 SL에 따라서 요청했는데 SLA를 못 지켰습니다. 고객은 조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화물레 파트너사의 포렌식 업체하고 두 쪽에다 막 사방에 전화하신 거죠. 도와줘, 살려줘. 그래서 침해 대응 요청해서 가보니까 서버 설치하고 엔드포인트 200개 해서 보니까 뭐 계속 감염이 되고 또 감염이 되고 처리하면 또 감염이 되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인을 찾았어요.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3일 동안 8,000대 사실을 확산 배포를 해갖고 8,000대를 다 사실을 블로킹하고 있습니다. 72시간 후에 포렌식 아까 데이터 커피 마시고 생맥주 치맥하러 갔다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먹고 온 팀은 실시간 방식에 똑같은 리포트를 씁니다. EDR이 있으면 훨씬 빠르고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해커가 계속 시그너처를 바꿔서 계속 던지고 있어요. 되게 살떨리는 순간입니다. 내 기관에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 게 보여요. 이걸 막으면 되는 건데 못 막으면 사고가 터지는 거죠. 계속 탐지하고 현재 3개월 동안 추가적인 침해 없이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게 EDR 솔루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거를 조금 제가 침해 사고니까 디테일하게 설명. 어떤 의도에서든 여기 사실은 뭐 고객사에 대한 정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퀘셔닝해도 저한테 질문하셔도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예, EDR이 없었던 회사는 아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트랙 트로이전이 감염이 됐고 보트랙 했더니 나중에 SS 서버 SVC라는 코드가 삽입이 됐고 얘를 내가 딱 치료해갖고 막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리컴파일에서 이름 바꿔갖고 다른 코드가 또 들어왔고 예, 이게 요즘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공격이라고요? 파일리스 공격입니다. 백신이 못 찾았던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워터링홀을 파일리스로 들어왔으니까 못 찾은 겁니다. 백신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신은 태생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머신러닝으로 하면 막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시밸류, 기타 등등 SLA 제공하지 못했고 해서 7,000대를 배포해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난리가 났어요. 네, S회사 비슷한 업종이에요. 기존에 카운블랙 EDR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랬더니 여기는 좀 더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킹 그 이전 상황까지 이미 다 레코딩을 갖고 있으니까 알고 봤더니 똑같은 일이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스팸 메시지가 왁 하고 떨어졌고요. 스팸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용자는 보안 담당자는 의심나면 클릭하지 않아요. 그죠? 다들 교육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 사용자 세일즈 부서에 계신 분, 마케팅 부서에 계신 분, 저기 생산 부서에 예, 뭐 나한테 메일 왔는데 왜 안 눌러? 클릭 빵 뻥. 네, 엔드포인트에서 얼라시 나왔고요. 심하고 연동해서 확인했고요. 그게 무슨 행위인지 알았고 차단이 됐어요. 예, 이상행위 발견했고 EDR 탐지 즉시 되었고 서버는 그럼 어떻게 됐죠? 여기도 사실은 수백 대 AD 서버하고 수백 대 서버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쭤봤어요. 비싼 동정 사업이라서 혹시 로그가 있습니까? 저희가 침해 대응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예. 아무 일 없음 무사함 싱겁게 끝 여기서 여기저기 부르지 않아도 되고 신문에 뉴스도 안 났고 예, 별일 없었습니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저희 별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제가 그 보안 부서장한테 불려가지 않았고 저기 여기저기 사실은 침해 입었다고 키사에 신고하고 국정원에 보고하고 국정원에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오죠. 당신 침해 입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EDR의 효과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